네, 오늘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고 내만일 심술이 있을 줄도 모르는 올해 첫 쿼드러플 만기라는 두 이벤트가 겹친 날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었던 1970선, 80선, 심지어 1980선이 종가상 지켜졌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낙폭은 20포인트도 안 됐습니다. 잘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가 쏟아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진했던 IT주들 종가상으로도 얼마나 부진했는지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두 이벤트 데이였는데요. 자세한 시장 내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포인트 내리면서 1981포인트에서 파란불로 마감됐습니다. 장중 내내 파란불 켜놓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확대하면서 결국 수급도 불안해졌습니다. 장중에는 1970선대까지 물러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축소하면서 결국 낙폭 또한 어느 정도는 회복했습니다. 장중에는 118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마감은 1980선 지켜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4,6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장 마감에 임박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1,500억 원 정도 매수해줬고요. 개인 쪽에서도 6,5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결국 1,980선까지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 하락했지만 520선까지는 지켜줬습니다.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522포인트에서 마무리됐는데요. 네,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전장까지 버텨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내 하락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개인의 매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낙폭 또한 제한됐습니다. 결국 520선까지는 지켜주면서 522포인트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외국인 쪽에서 27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50억 원 정도 매도하는 상황이었고요. 개인 쪽에서 51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결국 지수 520선까지는 지켜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반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5원 40전 오르면서 오늘장 1121원대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1113원대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서 예견됐던 재료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반등에 나섰는데요. 장중에는 증시가 꾸준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상승 압력이 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더니 1120원대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마무리는 1121원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 반영됐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은 어느 정도 회복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신한지주가 2%대로 내렸고요. 대구은행이 조금 낙폭이 큰 상황 5%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역시나 보험주들도 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은 어느 정도 회복됐습니다. 현대해상은 빨간불로 돌아서서 마감이 되고요. 삼성화재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의 낙폭이 컸는데요. 나란히 2%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건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강세를 달려나가다가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드러났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삼성물산부터 삼성엔지니어링까지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대림산업부터 현대산업까지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IT주들은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8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5%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1% 이상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들도 많이 내렸습니다. 멜파스가 8%대로 내렸고요. 전반적으로 2% 이상 8%대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상승했는데요. 금호석유가 6%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2%대로 오르면서 정유화학주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1980을 지켜 다행이긴 한데 선물과 현물에서 각각 1조 이상씩을 판 날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붙들어둔 두 분과 계속 함께 할 텐데요. 동양중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와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희승 대리님, 네. 예상했던 것과 빗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빨리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선물 시장을 갖고, 현물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 시장이 오늘 좀 더 매도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느낌이 왔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지금 차익거래 쪽으로 한 2,2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비차익 쪽에는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수 쪽은 이제 기관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2시 40분 전후로 해서 이제 기관 쪽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줬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했다는 게 이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개인만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다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스프레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는 차근월물이 좀 더 비싸지기 때문에,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차근월물 선물을 매도를 하고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수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뭐 오늘은 그냥 좀 무난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근월물과 이제 3월물과 6월물 이제 모두 다 매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축소는 어느 정도 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양호한 좀 마감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1980선, 70선 이제 2000포인트 깨진 이후에 1차적인 지지선이 이제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1981포인트로 끝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좀 더 밝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비슷한 얘기 먼저 하셨었던 역시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도 종가상은 안심을 하고 계실 듯 한데, 아까 이제 기관이 사줘서 그건 참 고마운 부분이라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종가는 안전한 부분까지는 왔는데, 네. 내용적으로 오늘 좀 걱정스럽다 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좀 IT 부분이라든가. 네네. 일단은 그 외국인의 좀 급격한 그 순매도가 엄청나게 좀 급격하게 지금 급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지나봐야 아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그 1조 1,000억 원 가량의 순매도를 보였는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네. 3월 달에 좀 안 좋은 뉴스, 악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유럽 국채 만기도 아직까지 좀 지나가지는 않았고요. 또 최근에 보신다면 뭐 쿠웨이트 쪽으로 중동 시위가 또 확산이 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시장을 불안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지금 뜻인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뭐 1970포인트만 지켜준다면은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현재 구간 오늘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셔갖고 최대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최대한 그 현금 비중 좀 늘리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이제 그 매매 자체를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시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끊어가시는 매매가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오늘 당장에 하루만 본다면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럭저럭 이벤트들이 잘 치러낸 것 같다. 하지만 짧은 호흡, 현금화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최승 대리도 끝으로 저희가 전략,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장을 좀 대해야 되는지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인들 물론 오늘 뭐 만기일이기도 했었지만은 대형주가 정말 거의 무너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매도가 거의 거기다 집중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잘 선전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중형주는 뭐 실적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뉴스가 있어요. 대형주 앞으로 좀 위험합니까? 네, 지금 뭐 대형주가 뭐 위험하다라고 좀 보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물론 이제 대형주를 끌어올렸던 이제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불거진 게 사실입니다. 지금 뭐 차익 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3조 원 가까이,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청산의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 차익 잔고를 계속 쌓아간다기보다는 청산이 어느 시점에서 얼마큼 빠르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대형주가 그럼 앞으로 좀 위험하느냐,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하락은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업종이 전부 하락한 가운데 그 코스피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0.2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형주들이 좀 안 좋은, 지금은 현재는 이제 실적 장세거든요. 따라서 이미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고, 그 이후에 따라가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시장을 좀 받쳐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전망은 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더 추가적인 의견 들어보러 이제는 대신증권으로 장소를 옮겨보고자 합니다. 컨설팅 랩으로 가서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우리 최진 책임연구위원님과도 저희가 만기일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만기는 어땠습니까? 앞서서 오늘은 그럭저럭 양호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뭐 일단 만기일 관련돼가지고 항상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항상 지난달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역시도 뭐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왔었지만은 뭐 일단은 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오늘 장 정리해보자면 코스피 지수는 4일 연속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80선대로 좀 물러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증시는 역시 뭐 글로벌 증시가 유가 반등에 따라서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내림세로 출발을 보였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벤트 중에 한 가지였었던 금통위에서는 금 2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중립적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쿼드러플 위닝 데이를 맞아서 역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와 선물 매도세가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가 무렵에 2,000선을 잠시 넘어서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1970, 또 심지어 80선은 일단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벤트는 정말 이벤트일 뿐, 이벤트 끝나고 나면은 결국 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자, 유가가 WTI가 밤새 조금 진정되는 듯 했지만 그건 재고 증가 때문에 아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브렌트유가 또다시 2%나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밤에도 역시 지표도 지표지만 유가 중요합니까? 예, 뭐 일단은 리비아 내전 상황은 뭐 단기간에 끝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비아 상황에 따라서 관심을 기울이시기보다는 초점은 역시 그 중동발의 확산 내지를 좀 더 관심이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날 사우디에서 있을 그 집회 관련된 소식이 일단 투자 심리에 있어서 좀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를 좀 찾아보면은요. 네. 뭐 경제 지표가 일단은 한산한 가운데 유가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은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로서는 첫 번째로 1월 무역 수지가 좀 발표될 것 같습니다. 1월 무역 수지는 전월에 406억 달러 적자에서 415억 달러 적자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수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역시나 그 원유 인상에 따른 그 수입 물가 상승폭이 일단 무역 수지의 적자폭을 좀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오늘 밤에 또다시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에 36만 8천 건에서 이번 주 38만 5천 건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셋째 주 이후에 발표되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경기 호전으로 판단할 수 있는 40만 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는 여전히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는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름값 뛴 것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는 그럭저럭 괜찮게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유가가 또 더 중요한 무게일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쪽에서도 보니까 우리하고 요즘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 미국의 영향일 수도 있겠죠. IT주가 부진하다라는 얘기고 IT주를 둘러싼 뉴스가 별로 다 좋지 못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JP모건에서 태블릿 PC 관련해 공급 과잉 우려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역시 IT주의 부진을 또한 나왔었는데 IT주, 미국 쪽 기술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향후에 계속해서 1분기까지는 좀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예, 뭐 말씀하신 바대로 최근에 관심이 역시 그 시장에 IT 실적이 좀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 뭐 1분기 실적 발표를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4월 중순은 이상 가야지 1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투자 심리적 면으로만 봤을 때는 역시 IT 실적에 대한 그 실망감 회복이 먼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까지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 주도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가장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는 부분하고 투자 심리 회복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은 1분기에 IT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에선 재차 상승할 것으로 여전히 추세 자체는 2분기 이후에 상승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가 최근에 약세를 이어지고 있는 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매력적인 점을 감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수의 추가적인 약세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당장 IT주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꽤 오랫동안 실적 윤곽이 드러낼 때까지 그냥 들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당장 사우디 쪽의 시위도 예정이 돼 있고 내일은 또 중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산 넘어 또 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장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은 IT 관련돼서는 일단 시장이 약세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향후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일부분 매도하시고요. 저가 부분에서 좀 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2분기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점을 보시는 고객분들이시라면 저가 매수에 다시 동참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 부분은 아직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좀 보자면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서 물론 소문에서도 뉴스에 파는 금융주가 좀 약세를 보여줬긴 했지만은 최근 나오고 있는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역시나 그 금리 인상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은행 및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석유 및 석유화학 업종들도 단기간 내에서는 시장을 좀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에 있는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물가가 급등하자 뒤늦게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올렸습니다. 또 총액 대출 한도금리 역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야 3%대로 재진입했습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올린 것은 최근 2달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초과할 만큼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은이 성장 위주의 정부 정책에 끌려다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에 정부도 총력 체제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처가 모여있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금년 국정과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3년에 기획재정부 방문이 3번째라며 그만큼 경제 문제,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요소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직 31명, 의료계 26명, 사교육 관련자 22명, 고급 유흥업소 20명, 건축 임대업자 19명 등입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1인당 4억 5천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4대 분야로 기업자금 불법 유출 및 변칙 상속이나 증여, 매점 매석 등을 통한 탈세, 고리대부업과 임대업 등을 꼽았습니다. 사는금융지주 회장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강만수 특보를 사는지주 회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는지주 회장은 산업은행장을 겸하게 됩니다. 강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최측근이어서 야권 등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강만수 특보의 사는지주 회장 내정에 대해 강 내정자가 국내외 경제, 금융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는 금융지주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증시 이벤트가 몰렸던 3월 10일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듯한데 내일 중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사우디의 시위가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1980입니다. 내일 반등을 기대합니다.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